아니 호캉스라면서요. 호캉스란 적 없어요. 나 호캉스 간 줄 알고 왔는데. 바캉스라고 제가. 바캉스요? 제가 잘못 봤어요? 네, 이럴 줄 알았어. 아니 캠핑장, 오토 캠핑장이잖아요 여기. 그러면 저희 오늘 또 차박해요? 오늘 리벨 4키 호텔 키 드리겠습니다. 호텔 키. 기아차. 어쩐지 갑자기 나 좋은 거 시켜준다고. 아 뭐고 이거.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오늘. 오늘 캠핑 제대로 준비하셨는데 오늘 리뷰할 차는 요건가요?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? 트렁크요? 트렁크 또 뭐 있어요? 이야. 와. 오늘 여기 자야 돼요 이제? 호텔은? 아 이것도 뭐 이 정도면 뭐 안락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의 니로 플러스입니다. 기아 니로 플러스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, 줄여서 PBV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입니다. 목적 기반 모빌리티,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그 필요한 기능만 딱 알짜배기로 모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S가 있고 그 밑에 갤럭시 A가 있고 아이폰 13이 있고 그 밑에 아이폰 SE가 있는 것처럼 꼭 필요한 기능만 딱 알짜배기로 모아서 비교적 좀 가성비로 만들어진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의 최고 출력은 150kW입니다. 마력으로 바꾸면은 약 2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고요. 배터리 용량은 64kW시고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92km입니다. 급속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10%에서 80%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단 47분 걸린다고 합니다. 전기차의 약점이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좀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히트펌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니로 플러스 역시 그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. 니로 플러스는 기아의 1세대 니로 EV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보셨을 그런 디자인이에요. 택시 모델과 일반 모델 총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무래도 그 중심은 택시 모델로 좀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택시 같은 상업용 차량에 맞게 그 기능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후방으로 갈수록 차처의 뒤쪽으로 갈수록 루프가 낮아지지 않고 일자로 쭉 이어진 다음 한 번에 떨어지는 그런 구성이거든요. 아마 기아의 카렌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기아 카렌스의 딱 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높이는 80mm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실내에 헤드룸도 늘어났습니다. 1열의 헤드룸은 50mm 늘어났고요. 2열의 헤드룸은 64mm 늘어났습니다. 실제로 앉으면은 약간 미니밴에 탄 것처럼 되게 넉넉한 그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런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. B필러 부분에 손잡이가 있습니다. 원래 1세대 니로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죠.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고 타고 내리기 편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2열의 착좌감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놀랐어요. 쿠션은 되게 푹신푹신한 편이고 웬만한 중형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레그룸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도 있습니다. 2열의 레그룸은 총 28mm 늘어나서 942mm가 됐고요. 그래서 제가 앉아도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니로 플러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인테리어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디님 이제 안에 볼 건데 세팅되어 있는 거 치워주시죠. 니로 플러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디자인이 바뀐 부분은 여기 대시보드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 소재의 그 가운데 10.2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일체감이 느껴져서 좀 깔끔하다고 느껴지거든요. 여기 10.25인치 디스플레이는 택시 모델에서는 조금 특별한 기능들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. 원래 택시에 타면은 막 이런저런 장치들이 바깥에 달려 있잖아요. 그거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나머지 이런 버튼류의 디자인이나 이런 건 크게 바뀐 거는 딱히 없어요. 여기 돌리는 방식의 기어도 그대로고요.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계기판의 디자인도 전작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푸시 버튼 누르면 쏙 튀어나오는, 현대기아차에서 이런 걸 잘 하죠.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. 이 출력이 생각보다 꽤 강력해요. 전기 모터의 특성상 출력이 초반부터 확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출력 자체는 200마력 이 정도라 치더라도
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부족함을 느낄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. 뭐 추월 가속이나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경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렇게 엑셀 페달에 힘을 좀 주면은 차가 튀어나가는 맛이 생각보다 괜찮아요. 아마 이 차를 가지고 뭐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, 혹여나 뭐 달릴 일이 있다고 해도 크게 부족하거나 그럴 만한 성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승차감은 되게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. 아무래도 목적 기반 모빌리티, 또 택시 모델에 조금 더 힘을 주긴 했죠. 그러니까 승객들이 탈 일이 많은데,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하체 세팅 자체를 굉장히 좀 부드럽게, 그냥 승차감이 푹신푹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좀 울퉁불퉁한 도로나 요철을 지날 때는 조금 휘청휘청 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 차의 목적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대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바로 좀 소음에 대한 부분인데요.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나 차체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큰 편이고, 또 풍절음 같은 경우도 차체의 특징 때문인지 풍절음도 약 한 100km 정도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당연히 회생제동도 들어가 있는데요. 회생제동의 조작은 여기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로 할 수 있고, 왼쪽 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강하게, 오른쪽 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을 약하게 하거나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좀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V12도 쓸 수가 있습니다. V12 여러분 좀 많이 들어서 아시죠? 이제는 차에 있는 전력을 외부로 끌어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.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유틸리티 모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시고 편의에 들어가시면 유틸리티 모드가 있거든요. 전환하시겠습니까? 예. 왼쪽 상단에 유틸이라는 글자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실내 콘센트를 사용해 가지고 전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V12 기능은 배터리가 20% 남아 있을 때까지만 작동하고, 그 이하로 배터리가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끊기게 됩니다. 이 차에 V12이 있는 이유는 캠핑 패키지 옵션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캠핑 패키지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캠핑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캠핑 패키지 이제 다 설치를 했습니다. 먼저 뒤를 보시면 2열과 1열 사이에 공간을 메워주는 평탄화 보드가 있고요. 평탄화 보드는 뒤에 끈을 연결해서 그냥 간단하게 걸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. 테이블은 간단하게 끼우는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고, 양쪽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.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, 그냥 혼자 앉아서 간단하게 책을 읽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기에는 뭐 괜찮은 크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보시면 V12 콘센트가 있는데요. 맥스 1500W, 그러니까 1.5kW까지 쓸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, 요거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면 이런 끈들이 있어요. 여기 끈들은 이런 카라비너를 걸어서 다양한 캠핑 용품들을 좀 주렁주렁 매달아 놓을 수 있는,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수납 공간들도 보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가벼운 캠핑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캠핑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피디님, 근데 이 호텔 컨셉으로 준비했다면서 어떻게 웰컴 드링크는 없나요? 원래 호텔에서는 커피를 직접 내려 먹을 수 있죠. 제가 아는 호텔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, 뭘 들고 오시지 또? 커피 머신 아니에요? 커피를 직접 내려 먹으라고요? 그 V12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죠? 그러면 이 V12 지금 사용해서 커피 머신으로 한번 커피 내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콘센트 꽂고, 자, 여기 전원 버튼 어딨냐? 눌러줄게요. 자, 이제 물이 끓는데 한 40초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. 그럼 저는 그동안 좀 누워서 쉬어 볼게요. 아이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키가 180이 조금 넘는데, 누워도 딱 알맞는, 제가 누웠을 때 딱 맞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면 그냥 누워서 잠깐 쉬는 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, 이제 일어나기 싫은데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완전히 평탄화가 되진 않고, 머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경사가
있는데요. 뭐 이 정도는 어쩔 수가 없죠.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니로 플러스에서 내려먹는 커피 한 잔. 이야, 이렇게 니로 플러스와 함께 이런 자연 속에 들어와서 V12 기능을 가지고 내려먹는 커피 한 잔.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. 커피는 맛있습니다.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니까 노트북을 펴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, 뭐 책을 놓고 책을 읽으셔도 좋고, 이렇게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는 이런 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피디님 슬슬 배고픈데 혹시 룸서비스 없나요? 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고기 구워주시는 거죠? 저희 호텔은 특별하게 직접 구워 드셔야 합니다. 뭘 또 구워 먹으래. 안 먹어. 그러면은 이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잠깐. 에헤이, 그 사람 야박하게 정말. 에헤이, 잠깐. 그러다, 고기 먹어. 잠깐. 되게 상품성은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. 어쨌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목적 기반 모빌리티.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한 차잖아요. 구매 대상도 확실하고 상품성 자체가 그 확실한 목적만 있다면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성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캠핑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그냥 승용 목적으로, 그냥 자가용 목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뭐 가끔 이렇게 그냥 근교 나와서 놀 때는 캠핑 패키지 저거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차를 살 때는 자신의 이런 구매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저런 게 처음 나온 거잖아요. 기존 전 세대 모델을 또 베이스로 새롭게 좀 따듬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 건데,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까요? 발상 자체도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. 원래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다듬어서 내놓으니까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세이브가 될 수 있고, 그런 개발 비용 세이브가 또 이렇게 소비자한테 이득으로 돌아가는 거고, 사실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는 그 목적이란 걸 생각하면은 사실 택시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차량 가격을 낮춰버리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. 촬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. 선생님, 근데 제가 또 고기 먹을 때 밥 없으면 안 되는데 밥은 준비 안 돼 있나요? 전자레인지요? 네. 저걸로 해야 돼요? 데워서. 괜찮아요. 저한테는 V12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 돌았어요. 과연? 또 고생하신 피디님 하나 드시고. 네. 자,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즉수밥까지 돌렸어요. 사실 이런 게 전자레인지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가 캠핑을 가서는 되게 하기 힘든 경험이잖아요. 근데 저렇게 V12 기능이 있어서 전자레인지로 꼭 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걸 또 조리를 해 먹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요리하는 게 귀찮으면은 뭐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사다가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도 되고,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. 이 정도 했으면은 뭐 말할 거 다 말한 것 같은데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피디님도 편하게 드세요. 이제 한잔하시죠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맥주 맛이 나네. 그래도 호텔에 데려다 준다더니, 호텔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뭐 호캉스 가는 거 안 부럽네요. 테라스도 먹어요. 그럼요. 자, 오늘 이렇게 기아 니로 플러스와
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기아 니로 플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말 그대로 정말 딱 맞는 목적에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 GV70 전동화 모델 때는 그냥 뭐 흉내만 한번 내보고 제대로 된 차박을 못 해봤는데, 이번 기회로 이렇게 차박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니로 플러스로 한번 차박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저는 알파카 조영규 기자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자동차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얼른 다 자야지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